안녕하세요, 이 교수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질병과 감기에 잘 걸리는데요. 이때마다 약부터 찾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기약 없이도 몸을 따뜻하게 면역력 팍팍 높여주는 일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매거진 농식품소비공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믿을 수 있고 영양 가득하고 자연 그대로의 힘을 담은 이 식재료들을 하나씩 꼭 챙기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온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때 면역력을 높여주면 감기 또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가능한데요.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진보라색 식재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황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은 가지, 블루베리, 서리태와 같은 진한 보라색을 띠는 꽃이나 과실 등에 주로 함유된 색소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효능은 세포 노화 방지, 항암 적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감기약 필요 없게 만드는 면역력 확 높이는 식재료 8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여름이 제철이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 가지 껍질이 보라색을 띠는 이유에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나스닌 성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스닌은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수분과 칼륨이 많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지는 보랏빛이 짙고 선명하면서 윤기 나는 것, 굵기가 고르고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나스닌은 껍질에 주로 들어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8도씨 이하에서 속살이 변하므로 실온에 보관하기를 권하고요. 장기 저장하려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잘 말려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자두입니다. 자두는 그 모양이 복숭아와 닮아서 자도라 불리다가 자두가 됐다고 합니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황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자두 껍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밖에도 펙틴이라는 성분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좋은데요. 과식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두는 쉽게 물러지고 손상되기 쉬워서 보통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합니다. 덜 익은 자두는 상온에서 후숙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두를 냉장 보관할 때에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신문지나 종이를 싸뒀다가 일주일 이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서리태입니다. 검정콩의 일종인 서리태는 장육의 생육기간이 길어서 5월이나 6월에 심어서 10월 이후 서리가 내린 다음에 수확하기 때문에 서리태라고 부릅니다. 서리태 속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을 활성화해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며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암 및 황산화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리태는 다른 콩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아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콩밥이나 선식, 콩국수, 두유, 두부 등에 활용해도 좋고요. 청국장을 만들어 먹어도 맛과 영양이 아주 좋습니다. 콩류는 습기를 잘 흡수해서 빨리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장기간 보관하려면 햇빛에 충분히 말려서 수분기를 날린 후에 냉동 보관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요리에 활용할 때는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사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흑미입니다. 9, 10월이 제철인 흑미는 눈을 밝게 하고 빈혈 예방이나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서 중국 황실에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으며 현미로 도정해서 씨눈이 남아있는 만큼 기타 영양 측면에서는 백미보다 우수합니다. 비타민 B를 비롯해서 철과 아연, 셀레늄의 무기염류가 백미보다 5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와 술, 식혜, 국수, 과자, 떡 등에 활용되는 흑미는 구매할 때 윤기가 흐르고 나달이 부서지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흑미밥을 만들 때는 백미의 10% 정도만 섞어도 검은색이 충분히 우러납니다. 다만 흑미는 현미로 도정하는 만큼 꼭꼭 씹어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변으로 그대로 배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한자로 요강을 뒤엎는다라는 뜻인 만큼 뛰어난 기력 보강제로 유명합니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타닌이 많이 들어있으며 피로해소, 동맥경화 예방, 면역력 향상, 활성산소 억제 등의 효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가 초록색에서 빨간색,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복분자는 검은색인 완숙 열매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늦게 수확할수록 열매가 금방 땅에 떨어지거나 썩어버리므로 6월에서 8월에 약 보름 동안 수확을 합니다. 이렇듯 1년 중 수확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가 생복분자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과 즙, 잼, 떡, 식초 등 각종 가공식품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복분자를 장기 보관하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한번 먹을 만큼만 나눠 담아서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여섯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포도에는 당분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좋고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도의 겉면에 먼지처럼 묻어있는 하얀 가루는 잘 익은 포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과분입니다. 많은 이가 이 과분을 농약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분은 포도 겉면에 골고루 얇게 분포하는 데 비해서 농약은 흰 약품이 얼룩덜룩 불규칙하게 묻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는 보라색 껍질과 씨에도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하므로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으려면 식용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약한 푼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살살 흔들며 씻은 뒤 깨끗한 물로 헹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곱째, 적상추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빠지지 않는 단짝이고요. 적상추는 하우스 잽으로 연중 접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적상추 속에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A가 세포 생성을 도와서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키고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엽록소의 일종인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한 청상추에 비해서 적상추에는 황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을 돕습니다. 또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추에 신경진정 작용을 하는 락투카리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해주고 소화작용과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줘서 육식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상추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서 바로 소비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든 상추를 되살리려면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건지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덟째, 적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인 크론과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알리신 등이 함유돼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적양파는 컬러푸드가 유행함에 따라서 더욱 주목받는 채소로 일반 양파와 성분은 거의 유사하지만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매운맛과 냄새가 덜한 편인데요. 일반 양파처럼 볶아 먹어도 영양학적으로는 손색 없지만 볶을수록 색이 어두워져서 예쁜 식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양파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초절임 등 대부분 식감이 잘 드러나는 요리법에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감기약보다 더 든든한 8가지 식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 평소에 잘 챙겨 먹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